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컨테이너 안에서 39명의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당한 일입니다. 정치, 인종, 종교, 신분과 민족, 내전과 인종 청소, 극단주의와 폭력, 경제적 혼란과 사회 문제 등의 이유로 위험을 겪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난민 수는 약 2,850만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해마다 수천 명의 난민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13년 이탈리아 람페두사에서 359명이 난파선에서 사망한 이래 지난해에도 지중해를 건너다 1,490명이 익사했습니다. 파악된 인원만 그렇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SOS 지중해라는 구호단체가 오션 바이킹이라는 화물선으로 7월부터 지중해를 누비며 바다를 헤매는 수백 명의 난민을 구조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만이라도 막자는 취지로 시작한 일입니다. 이들을 구하는 것이 과연 구호단체들만의 몫인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난민 문제는 이슈가 아닙니다.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번식기를 맞은 멧돼지들이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수렵 활동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작 엽사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복잡해진 사체 처리 문제 때문에 멧돼지 사냥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일부가 아니라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당 충청권 결의대회에서 참석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한 발언인데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산 탕정에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산시와 삼성이 상생협약을 맺는 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삼성은 차질 없는 투자와 지역인재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남이 쓴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린다면 죄가 됩니다. 법원이 최근 이런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프로젝트 1차 서면 평가 결과 대전과 충남에서 4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와 고르지 못한 날씨 탓에 요즘 국내 전통과일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배와 딸기, 포도 같은 충남 과일의 해외 판로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내년 3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두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황 대표는 지난 주말 한국당 충청권 결의대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두고 필요하다면 일부가 아니라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게 맞다고 말했는데요. 일부를 옮길 경우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란 겁니다. 이 발언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 중 100대 문제 사업으로 세종의사당을 꼽아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는 건데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개헌을 빌미로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전체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시민단체도 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국회법 개정안이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황 대표는 조만간 세종의사당 관련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내놓겠다고 밝혀 여야 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예, 빨리 논의가 진행돼야죠. 이 한국당의 당론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삼성이 아산 탕정에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3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대형 LCD를 생산하는 아산 탕정 1공장에 QD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발표 한 달여 만에 투자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낸 건데요. 아산시는 우선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신속한 인허가 등을 약속했고요. 삼성 관련 전담팀 신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도 차질 없는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협력사들의 아산 유치를 돕고 지역 인재 채용도 약속했습니다. 2025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8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8만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정말 가슴 벅차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번식기를 맞은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했다는 뉴스 요즘 부쩍 잦은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멧돼지 사체 처리가 복잡해진 까닭에 정작 엽사들이 사냥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요. 네, 최근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했다는 뉴스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네. 지난 10월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떼가 나타나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요. 대전의 주택가 등에서도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번식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 활동량이 많아서인데요. 정작 멧돼지 수렵은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런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환경부가 지난달 말 멧돼지 사체를 현장에서 매몰하라고 지시하면서 수렵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 매몰하려면 삽과 비닐, 생석회 등을 수렵 장소까지 가져가서 묻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환경부도 이를 고려해서 별도의 사체 처리반을 구성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자치단체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구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전시의 경우에는 각 구청에 사체 처리반을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구성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엽사들은 사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엽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잇따른 멧돼지 출몰에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군요. 멧돼지를 오히려 사냥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되고 말았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10시 50분쯤 예산군 오가면의 일반 도로에서 67살 김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멈춰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 김 씨는 경상을 입고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멈춰 서 있던 승용차가 추돌 사고 이전에 전복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는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이달 말까지 지원합니다.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은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보조금 신청 제출 서류와 접수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청 교통부서로 하면 됩니다. 부여군을 가로지르는 백마강변에 가을을 맞아 물억새가 흐드러져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부여 군수리에서 중정리 금강둔치 일원 백마강변 물억새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20일까지 충남도와 시군 문화관광 및 지역축제 활성화 빅데이터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유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모집 규모는 총 2개 기업이나 팀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충남평생학습 머리를 맞대고라는 주제로 제1회 충남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2월 3일과 4일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평생학습 관계자 및 실천가 200여 명과 함께하는 이 행사에서는 제1회 충남 평생학습인상 시상 및 수상 사례 발표, 1년간의 평생학습 기관과 학습 동아리 공연 및 성과 사례 공유, 자신의 재능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는 네트워크 파티, 배워서 남주자, 2020년에 참신한 사업 계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배워서 써먹자가 열리고 2019년 진흥원 공모사업 개선 간담회가 이어집니다. 주제별 운영자 신청은 15일까지, 일반 참가자 신청은 22일까지입니다. 김예빈전이 오늘부터 17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1전시실에서, 제17회 보건대학교 미술교육과 재학생전은 같은 기간 대전예술가의 집 234 전시실에서, 은여울사진예술가회전은 오늘부터 18일까지 대전 서구문화원 갤러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6도, 천안 홍성 15도 등 15도에서 17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 지역과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재조명과 이를 지역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남연구원과 백석대가 공동으로 충남 3.1 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의열단 창설 100주년 기념 한중 국제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계승, 발전 방안에 대해 백석대 조민상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민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민상입니다. 네, 지난 8일이었죠. 충남 지역과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이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먼저 어떤 학술대회였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저희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가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은 분들이 유관순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희가 3.1운동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 3.1 운동이 100주년 되는 그런 뜻깊은 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충남연구원과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남 3.1 만세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또 하나 이제 의열단 창설 100주년 기념까지 해서 이 중국 학자 연구 저명하신 분들 초청을 해서 함께 네. 국내에 계신 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예. 예, 중국 학자들까지 왔었다는 것이 참 관심을 끄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또 어떤 내용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하면서 저희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와 충남연구원이 약간 스토리텔링처럼 미루어보자,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 같은 경우 인물 세션을 담당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개발이랑 지역 연계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충남연구원 쪽에서 같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하자고 했는데요. 네. 우선 인물 세션은 둘로 나뉘어서 했었는데 총 4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4개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유관순 일가와 관련된 부분, 특히 네. 유석의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 독립군에 대한 연구인데, 사실 충남 목천 출신입니다. 이 네. 이장영에 대한 부분을 네.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고당 조만식의 삶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가 저희가 올 4월에 저희 유관순 연구소에서 백석대학교에서 같이 이제 국제 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유관순 열사 1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네.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향후 참여나 등등 이런 걸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같이 논의를 했고요.
네. 지역 섹션에서는 이제 특히 이 중국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윤영성 사회과학원에서 오신 그 왕회우 연구원께서 해주셨어요. 네. 항일 운동과 양세봉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역에서의 시사점을 발표해 주셨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윤봉길 의사에 네.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독립운동 역사와 지역 디자인에 대한 부분으로 그 중국 하북성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학술대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 충남 지역과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주제 발표들이 있었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이 지역이랑, 그다음 중국 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 관련돼 있는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네.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목천 출신 이장영에 대한 부분을. 이장형이요. 령. 이장령. 예. 선생. 예.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 이장령인데, 제한제국 그 육군 무관학교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인데, 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장령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신흥 무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옮겨지는 부분, 그리고 이 신민의 특명을 받아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해라, 이런 특명을 받아서 후보지를 이렇게 물색하고 다니면서 이 최명식 선생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 무관학교, 신흥 무관학교 그 모 영화에도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흥 무관학교 만드는 이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사실 한중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주 많이 발견도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충남 목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출생과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 배경 이런 부분이 몰랐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신흥 무관학교 설립에 있어서 이장영 선생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 학계나 이런 부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장영 선생이 신흥 무관학교 설립했을 때부터 교관, 그 다음에 교장까지 역임을 하면서 독립군 배출하는 데 아주 전력을 다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범위, 그리고 지역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부족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군인으로서 서로군정서와 대한군정서에서의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 수행이 무장으로서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었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앞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장영 선생은 대한제국 말기에 그 장교였다가 나라를 잃고서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셔가지고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 창설에 산파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군대가 해체되면서 예. 아주 고민스러웠겠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바로 독립군 양성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죠. 네.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예. 이장영 선생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유관순, 윤봉길 등 충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하는 자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유관순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한 거 여기도 그렇지만 대부분 유관순 일가보다는 사실 한 분에 대한 좀 논의를 많이 하고 관점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같이 발표되었던 부분이 유관순 일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 라는 부분이었고요. 실제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제 고정된 자료가 하나 나왔던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유관순에 대해서 천안군 동면 용두리 유관순 일가는 소유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처분돼 일가가 거의 전멸하는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 이렇게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1919년 7월 9일에 이 충남도 장관으로 있었던 구아바라 하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선총독부에 올린 그런 동양보고서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도지사 격이죠, 그래도. 예.
이분이 이제 동향 보고서를 올렸는데 유관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일가 전체가 저희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했다, 파괴됐다라는 표현까지 저희가 이제 써도 될 만큼 이런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유관순 오빠 유우석에 대한 부분도 유우석이요. 유우석. 유우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게 되었어요. 네. 특히 이번에 저희가 그 공주에서 같이 세미나를 개최를 한 건데 공주 그 지역이 소재에서 공주에서 했는데 보니까 이 유우석이 공주 영명학교 학생으로 공주에서 있었고 그다음 공주 읍내에서 그 만세운동이 전개됐을 때 주도적인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유우석과 그 조합역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 이 아나키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또 다른 활동으로서 이 본능화 연맹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해방운동을 하는 그런 그 단체였는데 이런 활동을 전개를 굉장히 활발히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만 보다 보니까 이 유관순 일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들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정신들이 있는데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복 후에도 이 유우석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조명이 됐네요. 예. 또 이 중국 측 연구진들도 참석을 해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발표를 했죠? 중국 분들은 오셨을 때 제가 한마디 그걸 여쭤봤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고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왕해오 연구원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오셔가지고 양세봉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세봉 장군? 예. 양세봉 장군인데 사실 이분이 이제 그 한국이랑 중국 합작을 해서 공동으로 일본 침략 반대 투쟁을 하셨던 분인데 오히려 이 양세봉 장군은 중국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선 혁명군을 이끌고 중국 동북 의용군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합작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여기서 나왔고요. 특히 이 세계판 파시스트 전쟁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과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한 맞습니다. 부분이 이 양세봉 장군이 많이 하셨다 이런 거군요. 예, 이제 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발제와 토론도 진행됐다고요. 예,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이 발제를 하면서 항일 역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지점을 한번 살펴보자. 지역적인 부분. 그래서 중국 하북성 사례가 충남도에 주는 그런 시사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연결돼서 이런 저희 백석대 유관순 연구소와 같이 연구기관들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는데 이 하북성 내의 항일 유적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혁명 열사 능원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양성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런 독립운동 정신이나 이런 항일 관련돼 있는 역사적인 부분을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북성에 있는 항일 유적지 관련된 내용들로 많은 구성을 이루어서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올해 이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의열단 창설 100주년에서 올 상반기에는 관련 행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어주셨군요. 예, 한중 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 또 협력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죠? 우선 학자들끼리의 모임으로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보다 네. 이런 그 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게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마찬가지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우선은 학계에서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자. 네. 그 연구소끼리도 좋고 그다음 학교끼리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자라는 부분이었고요. 협력 방안 관련돼서도 우선 대학 연구소에 대한 부분들로 우선은 하되 이런 지방정부나 지역 거점 연구소에서도 같이 해서 네.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특히 숨겨진 역사와 숨겨진 자료, 숨겨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찾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계승 발전 방안에 대해 백석대 조민상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유성터미널 또 이상기류란 기사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자인 KPIH가 사업 안전성의 핵심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관사를 선정해 지난달까지 계약 체결을 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꿈 잃은 청년 세대에 위한 복지정책 필요하다란 제목으로 대물림이 뚜렷해지는 시대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옛말이라며 취업,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복지가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규제 피한 대전 부동산 다시 꿈틀, 충청투데이는 갑천 자기정화 10년 걸렸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